안녕하세요.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평소에는 진짜 한 푼, 두 푼 아끼다가도 어떤 거 하나에는 정말 과감하게 지갑을 확 여는 거예요. 요즘 우리 소비 습관이 정말 흥미롭게 바뀌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소비 패턴 속에 숨겨진 새로운 가치, 그리고 지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쪽에서는 다이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돈을 아끼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큰 돈을 씁니다. 이거 언뜻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시대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. 극단적으로 아끼는 것과 극단적으로 쓰는 게 한 사람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.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부를 과시하던 예전 방식이 왜 요즘 세대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예전의 부의 상징이었던 그런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. 이게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좀 올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뭐랄까, 아, 저거 우리 엄마가 쓰던 건데, 우리 삼촌이 차던 시계인데 하는 그런 이미지? 자칫하면 소위 노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새로운 세대는 이제 그들만의 새로운 상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. 사실 이런 과시적인 소비는 역사적으로 보면 뉴머니,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. 우리말로는 흔히 졸부라고 하죠. 이분들은 자기 성공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비싼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. 이건 뭐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계속 반복된 패턴이기도 하고요. 이건 내가 잘났어 본 거야. 바로 이 생각이 뉴머니 소비의 핵심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 능력, 내 노력으로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나 자신한테,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죠. 내가 이만큼 대단해. 이걸 소비를 통해서 세상에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. 이제 사람들은 뉴머니처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이가 있는 올드머니의 경험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. 부자는 부자임을 자랑하지 않는다. 방금 전에 봤던 뉴머니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죠. 이게 바로 올드머니 철학의 핵심이에요. 부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는 걸 오히려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시작됩니다. 이 논리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.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환경이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들한테 부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.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걸 굳이 자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. 부가 그냥 기본값이니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 이 사람들이 로고 큼지막하게 박힌 비싼 물건을 안 산다면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? 그들의 소비는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는 걸까요?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동기가 단순히 비싼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. 그럼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? 그 답은 바로 원본입니다. 즉 오리지널에 대한 독점적인 욕망입니다.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건 그냥 투자 목적 때문만은 아니에요.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, 그걸 거실에 걸어두고 혼자 감상하는 그 경험 자체를 원하는 거죠. 핵심은 희소성과 진정성입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로고가 커다란 옷보다는 누가 봐도 질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. 이렇게 가치의 중심이 바깥에 인정해서 내 안의 만족으로 완전히 옮겨온 거죠.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적으로 더 깊은 차이가 나타납니다. 올드머니는 부를 그냥 내 개인의 성취물로만 보지 않아요. 이걸 사회에 대한 책임 혹은 빚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. 이 사람들은 내 성공이 어디 나 혼자 똑똑해서 된 건가? 사회가 받쳐주고 운도 따라줬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룬 걸 사회와 나누는 걸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깁니다. 기부나 사회공헌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. 착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다이소와 미슐랭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될까요?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역설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은 사실 전혀 역설이 아니었던 겁니다. 새로운 가치체계 안에서 보면 너무나도 논리적인 선택인 거죠.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 대한 지출은 확 줄여서 그 돈을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인 거죠. 이게 바로 의도적인 자원의 재분배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과거의 플렉스가 나 뭐 샀어 하면서 물건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다면
새로운 플렉스는 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어를 보여주는 겁니다. 다시 말해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물건을 사서 나의 부를 증명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. 경험을 쌓아서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.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?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지식 한 스푼 이영현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